예상 분양가 평당 4,400만원. 은평구의 3대 개발지로 교통, 평지에 인프라 작년과 올해 사이에 차익이 2억 이상 발생을 했다. 2, 3억까지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 파워가 굉장히 세요. 이건 지나가면 금방 튀어오를 건데 단기에 좋은 성과를 일으켜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입지로 움직여 가시는 그런 전략을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희소하죠. 그리고 분양도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좀 분양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양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해드릴 그 분양 소식은 이거죠. 바로 그 은평의 대조 1구역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평구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조 1구역 그리고 불광 5구역과 나머지 가련 1구역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르고 입지적으로 매력이 있다,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대조 1구역이 드디어 다음 달 분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 가격이 지금 굉장히 이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평당 4,400만 원 선 정도로 분양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을 재개발하는 이제 그 단지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5층까지 그래서 28개 동으로 2,451 가구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내년 10월로 일단 입주는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대수가 많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1타입, 59타입, 74타입 이렇게 해서 483 가구가 일반 분양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 평당 4,400만 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분양가로 평당 가격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25평의 경우에 대략 이제 10억 중반, 24평이 될 수도 있겠어요. 24평, 25평. 하여튼 요거는 10억 중반에서 뭐 여러 가지 옵션상 더하면 11억. 그리고 30평, 74 타입이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초중반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양가가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조 1구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분양 그 홍보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려놨길래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단 보시면 이제 위치는 여기가 대조 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확장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제 요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대조 1구역이고, 근데 이쪽에 불광 5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지도로는 여기 있죠. 여기에 가련 1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련 1 그리고 불광 5 그리고 대조 1구역 여기 세 개가 이 은평구의 3대 개발지로 손에 꼽히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이 연신내역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GTX가 이미 개통이 돼서 서울역까지는 일단 개통이 되어 있죠. 그리고 향후에 삼성역까지 2028년 정도에는 삼성역까지 뚫리게 되는 교통이 아주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조금 살펴보면 불광역과 그리고 연신내역이 모두 지금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여기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GTX까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일대가 이렇게 연신내하고 불광역까지 통합해서 굉장히 상업 지역이 많고 그리고 그 연계된 어떤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의 노른자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아마도 불광에서 대조 1구역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요 그림에서 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대조 1구역은 이제 2019년에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면 2023년 정도에 입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아파트였지만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항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조합 내분이 좀 있었고 거기다 공사비 인상 문제 이런 것들까지 막 겹쳐지면서 굉장히 힘든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공사가 중단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고 3년 말에 그리고 또 이제 공사를 다시 재개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도래하게 되면서 이 정비 사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들, 뭐 조합장의 비리 또는 어떤 그 건설사와 그다음에 조합 간의 갈등 또 조합 내에서도 이제 뭐 비대회가 만들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항시 사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고요. 특히나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보다도 조금 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지금 들이게 됐고 그리고 또 마침 이때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였었죠. 2022년부터 해서 안 좋았던 타이밍이다 보니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파를 좀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피가 많이 올라갔었다가 2021년 2년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던 어떤 지역이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조금씩 피가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사업이 진행되냐 마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갈등을 중재하고 나서면서 이제 요게 조금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분양을 이제 앞두게 된 그런 상황으로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난항을 겪었던 대주 1구역이 과연 작년 이맘때쯤에는 시세가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이 대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평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평형이 많이 지금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평대 매물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다수가 20평대 아니면 74 타입 이렇게 지금 59 타입이나 74 타입의 매물들인데요. 보시면 가격 그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3억 초중반 그 중후반대 매물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계속 대주 1구역을 정비사업 쪽에서는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 일대 쪽에 어떤 생활권을 갖고 계신 분이나 또는 약간 대주 1구역을 원래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께는 지금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에 3억 중반 선부터 이제 가격이 많이 빠져서 3억 중반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가격하고 프리미엄을 더해도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3억 중반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권리 가격이 이제 낮은 경우이죠. 그랬을 때 추가 분담금이 뭐 들어간다고 해도 뭐 3억에서 많이 받아서 4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20평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다 20평대들인데 4억 6천에다가 지금 추가 분담금이 4억이 나왔다 해도 8억 중반, 그죠? 8억 중반이고 4억 2천이면은 한 뭐 4억, 3억 4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8억 초반이 되겠죠. 그리고 물건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할 겁니다만 이제 권리가액이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지금 예상해 봤을 때 저렴하게는 8억에서 많게는 8억 중반선이면은 20평대를 매수할 수 있는 총 매가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초기 투자금은 더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선이면은 매수가 5억도 안 되는 자금으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4억 후반대로 매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4억을 한다 해도 지금 한 뭐 8억, 9억 선이면 지금 30평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피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피가 많이 빠져 있었고 또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를 추천을 드려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심이 있고 또 조금 이해가 이 대주 1구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곳을 노려볼 수 있으셨지만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일반 분양가가 예상하는 일반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 초반, 그러니까 3천 뭐 3천에서 3,200 이 정도 선을 예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낮으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피가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분양 조합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 특히나 그 공사비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가는 이제 높게 받을 수 없고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는 높지가 않고 공사비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오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자면 지금 예상 그 평당 그 분양 가격이 4,4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20평대는 10억 중반에서 11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거의 8억, 그죠? 8억에서 8억 초중반을 봤단 말이에요. 벌써 작년 사이과 올해 사이에 차익이 2억 이상, 더 그 이상도 발생을 했다. 2, 3억까지 발생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30평대 제가 9억에서, 그죠? 9억에서 9억 초반 이러고 얘기 드렸으면 지금 30평대 예상되는 그 분양가는 여기 3억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10억에 매수를 총 토탈 금액이 10억 정도로 예상하셨던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13억 초중반대 들어가는 물건을 잡으신 게 되는 거고요. 분양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어떤 그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부담 금액이 또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적은 자금으로 이제 매수가 가능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일반 분양으로는 지금 34평에 이제 84 타입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2026년 10월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30평 시세는 15억 이상은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잠깐 지도를 가서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대조 이제 1구역입니다. 이 자리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가 딱 들어오게 될 거고, 여기 장점이 뭐냐면은요, 사실 이제 요즘 가련이나 불광 5구역에 비해서 일단 평지라는 거예요. 평지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좋은 인프라를 가까이 다 누릴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도 이쪽으로 역촌역 있고 구산역 있고 이제 여기 불광역, 연신내역을 모두 그 꼭지점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면서 또 이쪽에 상권이 워낙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좋은 인프라까지 누리는, 교통 그리고 어떤 평지의 인프라 이런 게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입지라는 장점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재개발 사업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이쪽에 그 은평 쪽에 이제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2020년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평대가 이제 11억을 바라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뭐 11억까지 나온다 해도 20평대가 사실 무거운 가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0억 중반에서 11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30평대가 지금 현재 이미 13억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2020년에 입주한 아파트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아파트는 완전 초신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실 이쪽 녹번 쪽은 주변에 뭐 인프라가 좀 되게 약한 아파트만 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쪽에는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녹번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은 불광 쪽으로 오셔야 어떤 뭐 좀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바로 단지 앞에서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현재로서도 뭐 매력이 있는 가격인데, 향후에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는 더 높은 시세가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대조 1구역을 작년에 추천을 드리거나, 이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물건을 보셨긴 했지만, 많은 분들은 굉장히 외면했었던 그런 어떤 사업지였거든요. 그런 물건이었고. 그런데 작년에 대조 1구역을 매수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었다면 결과치가 어떻게 달랐을까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20평대를 그 시점 작년 5월에 매수했다면 8억 초반에서 중반선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어떤 결과를 만났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구축이 좀 많이 있는 곳 중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곳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동구일 것 같거든요. 성동구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행당 대림을 잠깐 보면요.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4월 5월 때 가격대가 지금 5월에 9억 8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억 8천을 했고 지금 아까 우리 이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을 감안하더라도 한 8억 초중반 이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8억 초중반 정도 선이었다. 그러면 일단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시점에서 매수를 만약에 대조 1구역을 샀다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 행당대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아파트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들을 보면은 11억 이제 그 후반 에서 거래가 지금 나오고 호가는 12억을 바라보는 거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지금 분양가가 11억이에요. 그러면 분양받고 이제 1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시세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미 그 존재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 그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시세가 이미 11억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11억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시세가 더 폭발적으로 오르게 되겠고 그 일대가 지금 불광도 그렇지만 연신내 쪽으로 GTX가 들어오면서 그 일대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의 본질적인 입지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행당이 훨씬 더 우위의 입지이기는 하지만 그 시점에서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어떤 타이밍상으로 대조 1구역을 선택하셨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단기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당 대림도 앞으로도 시세가 움직이긴 할 것입니다만 단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의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기보다는 꾸준한 상승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 파워가 굉장히 세요. 제일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 완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대조 1구역이 입주라는 시점이 된다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튀어오를 수 있는 여건이고요. 또 그 신축이 굉장히 희소한 상황으로 자꾸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 강해지면서 시세가 더 많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실 때 조금 다양한 그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호선 라인에서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최근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립문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독립문 극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굉장히 시세가 좀 착해요. 20평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억을 막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작년에 사셨다고 하면 조금은 싸게 샀겠지만 9억 선 이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한 9억, 8억 후반 9억 이 정도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셨을 터인데 그때 여기를 선택하신 분보다 사실상 대조 1구역을 선택하신 분이 단기에 엄청난 그 차익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투자를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 할 수 없고 초기 들어가는 자금이 그래도 뭐 한 4억 이상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굉장한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대조 1구역을 매수하신 분과 일반적인 기존 구축을 매수하신 분은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축을 매수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이미 챙기면서 또 거기 생활 그 어떤 인프라를 누리시면서 살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실거주의 만족과 투자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셨을 것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내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길 바란다. 난 부동산으로 투자의 성과를 일으키길 바란다 하셨다면 사실은 대조 1구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을 앞둔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개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물건 또는 그 지역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 내실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물건,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터졌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이슈가 터졌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금 그러한 지역을 생각해보면, 그런 단지를 생각해보면 남산타운 같은 것도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다시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파트이긴 한데요. 한참 그런 것들 때문에 시세가 좀 많이 차분해져 있었고, 이제 약간 다시 반전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과물량이죠, 과물량. 물량이 많이 터졌다. 그러면 물량이 많이 터짐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역의 전체적인 시세가 많이 내려가 있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뭐 인천의 송도, 그리고 광명에 물량 많이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 만안구 이런 지역들도 물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광명 가보시면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면서 완전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착해요.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잘 선별해 내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빠르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물량이라는 것이, 물론 물량이 너무 많으면 뭐 예를 들어 평택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천도 물량이 상당히 오랫동안 많아서 몇 년 동안 좀 약간 시간이 힘든 시간을 좀 지나가긴 했는데 결국은 소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가 상승할 수 없는 입지들이라면 가면 안 됩니다만,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시점부터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들을 잘 우리가 역으로 이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 중요합니다. 제가 입지는 진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입지는 그냥 그거 그 자체로 만족입니다. 하지만 입지만큼이나 또 전략적으로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 곳들, 그래서 호가가 계속 올라가서 내가 좋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보지 않는 지역을 선별해서 그런 지역 내에 그런 물건들을 또 잘 찾아내서 오히려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재개발 한동안 지금 재개발을 안 보셨다가 이제는 재개발들을 보시기 시작하죠. 재개발. 그리고 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강남만 보실 게 아니고 서울의 강남이 아닌 곳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잘 좀 훑어보시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재개발이 좀 더 매력 있다고 보는 게 재건축보다도 좀 더 접근이 어렵습니다. 가서 보면은 다 막 낡은 빌라, 그리고 막 빼곡하게 막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곳들에 있는 물건을 사야겠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항감이 강하죠. 하지만 그것에서 나중에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투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재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그러한 타이밍을 이용한다면 이건 지나가면 금방 튀어오를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밖에 볼 게 없어질 텐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점마다 말씀드렸죠. 한 2년 전에는 신축을 많이 추천드렸었고, 작년부터는 구축의 어떤 시세가 좀 착한 구축들, 그리고 대형 평수도 이제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도 이제 뭐 서울, 수도권 두루 아울러서 보신다면 어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데 물량 소화를 끝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인 거죠,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단기에 좋은 성과를 일으켜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입지로 움직여 가시는 그런 전략을 하신다면 어떤 투자에 있어서의 성과는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틈새를 보더라도 호재, 또 수요, 변화의 가치를 고려하자. 그러니까 호재 당연히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조 1구역 같은 경우가 사실을 구로 치면은 은평구, 상대적으로 이제 메인 어떤 입지라고 할 수는 없는 자리이지만 그 은평구 내에서도 이 대조동 자체가 아주 탁월한 좋은 입지, 평지에 좋은 인프라 갖고 있다 보니 거기에 더해지는 어떤 호재, 또 GTX가 들어온다든가 그 주변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까지 두루두루 다 흡수할 수 있는 입지라는 거죠. 그리고 3호선 라인 탄탄한 수요층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자리라는 장점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상품 가치가 바뀐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고려해서 선택했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기 가격이 착하니까 들어가, 이게 아니라 그냥 착한데 그 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에 처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격이 착한데 나중에는 오르겠구나 라고 보이는 곳들을 잘 선별해낸다면 그런 어떤 결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지금 정비사업 쪽에 제가 추천을 드려서 좀 성과들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보다가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좋아할 곳, 지금은 잠깐 안 보지만 나중에 결국 좋아하게 될 곳, 남들이 찾아가게 될 곳, 사고 싶어지는 그런 곳들을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틈새가 없는 거 아닌가,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틈새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틈새는 늘 존재한다. 그래서 그 틈새를 잘 찾아내신다면 남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들이 일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완전 이거는 나 혼자 도태되는 거고, 나 혼자 이제 남들보다 더 못한 결과, 가만히 있었지만 결과는 더 처참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근데 남들이 갈 때 나도 가면 그냥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들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잘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남들이 안 보는 틈새를 좀 공략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정비사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비사업은 여전히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의 미래는 사실 정비사업 쪽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뭐 제가 세미나에서도 추천드렸던 물건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가격이 단기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고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투자에 대한 어떤 시선을 눈을 좀 약간 두루두루 이렇게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의 눈을 좀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점차 힘들게 이렇게 양극화되어가는 시장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시고, 나는 영영 저희 상급지로는 이동할 수가 없는 건가, 그런 좀 속상한 마음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 격차를 최소화시키고 줄여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 또 앞으로 좀 어떤 지역들을 좀 검토해보면 좋을까, 그런 어떤 좋은 입지에 대한 이야기,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들 이번 토요일 세미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좀 이렇게 나 혼자 도태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시장에서 혼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세미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의 사다리에 한 발 한 발 올라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